야, 이등병 이준호! 사령관님이 부르신다! 복도 끝에서 터진 고함에 병사 하나가 벽에 등을 붙인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헌병 둘이 다가가 그의 멍든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빨리 안 움직여! 사령관님 기다리시는데! 젊은 병사는 비틀거리며 끌려갔고 주변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불려가네. 저러다 큰일 나겠어. 쉿, 조용히 해. 헌병 하나가 병사를 벽에 밀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대로 걸어! 이게 군인이야? 바로 그때 복도 입구에서 차분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색 가방을 든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고 그 시선은 헌병 둘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지금 그 손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낮게 깔린 목소리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헌병들은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는 거야? 민간인이 지휘라도 하나? 여자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 동작이 유난히 단정해 보였습니다. PX에서 나오던 김혜근 씨는 그 자세가 어딘가 익숙하다며 숨을 삼켰어요. 손목 아래 얇은 흉터가 보였고 가방에서 금속성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헌병이 더 다가서자 여자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만하는 게 좋을 텐데요.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복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헌병들은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민간인이 군대 일에 참견하나? 면회 시간도 아닌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자는 대답 대신 헌병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워낙 차분해서 오히려 헌병 하나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젊은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괜찮아. 그냥 가. 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볼에는 희미한 멍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진짜. 준호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계속 떨렸어요. 헌병 하나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훈련 중에 부딪힌 거야. 신병들이 원래 그래. 적응 못하는 거지.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면 기록이 있을 텐데요. 뭐? 부상 발생 시 보고서 작성이 의무 아닌가요? 헌병 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주변 병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김혜근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 뭔가 아는데. 헌병 하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간인이 군 규정까지 하나?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해 볼까요? 헌병 둘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헌병 하나가 큰 소리로 제압하려 했지만 여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동생 얼굴에 멍이 있는데 훈련 기록은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습니다. 준호가 누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누나, 제발 그냥 가. 괜히 일 커져. 괜찮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괜찮은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지만 무겁게 울렸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쳤고 헌병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혜근 씨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아, 저 사람이 오네. 모퉁이를 돌아 나타난 남자는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예비역 부사관 계급장이 달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헌병 하나가 다가가 경례를 했습니다. 박진호 고문님, 여기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훈련 중 사고건으로 면회객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박진호는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을 때의 자세, 서 있는 각도, 시선 처리까지 모든 게 훈련받은 사람 같았거든요. 실례지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 동생 면회 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멍이 있는데 훈련 중 사고라고만 하더라고요. 박진호는 준호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등병 이준호? 예, 헌병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고문님, 이미 설명드렸지만 훈련 중 부딪힌 겁니다. 별일 아닙니다. 박진호가 헌병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훈련 보고서는 작성했나? 그건 아직 부상이 경미해서요. 박진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미해도 보고는 해야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헌병 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박진호가 다시 여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 일입니다. 지금은 민간인이고요. 박진호는 더 묻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겼습니다. 저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일단 면회실로 안내해. 나중에 따로 보고받겠어. 헌병 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누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누나 미안해. 괜찮아. 여자는 동생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면회실로 향하는 동안 박진호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저 자세, 특수부대 출신이야.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시작됐다는 걸. 면회실 문이 닫히자 준호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수지는 동생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어요. 준호야, 나 좀 봐. 응.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시선은 계속 피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억지로 웃으려는 표정이 오히려 더 아파 보였어요. 언제부터였어? 뭐가? 거짓말하지 마.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 중에 부딪힌 거 맞아, 진짜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동생 손목을 살짝 잡았어요. 소매가 올라가며 희미한 멍자국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어요. 그것도 훈련 중에 누나 걱정하지 마. 사령관이 자주 부른다며?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자꾸 불렀어?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업무 관련이었어. 별일 아니었다니까. 무슨 업무? 그냥 문서 정리 같은 거. 신병한테? 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떨궜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준호가 그쪽을 힐끗 보더니 몸을 움찔했어요. 누구 지나가? 아니, 그냥. 수지는 동생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겪어온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사령관이? 누나, 제발. 준호가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들리면 큰일 나. 누가 들어?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해줘.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동생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얼마나 참았어?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다들 힘들어. 그래서 참았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불안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준호야, 참는 게 용기가 아니야. 말하는 게 용기야. 준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누나, 나 진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헌병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면회 시간 다 됐어. 이제 나가야 돼.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직 10분 남았는데요. 규정상 5분 전에 정리해야 돼. 빨리 나가. 헌병의 말투는 퉁명스러웠고 준호를 보는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가봐. 괜찮으니까.
수진은 천천히 일어서며 동생을 안았어요. 준호의 몸이 뭉쳐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연락해. 응, 알았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헌병이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한다니까. 수진은 가방을 들고 면회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 헌병들의 태도,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까지 모든 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김혜근 씨가 수진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김혜근 씨가 낮게 말했어요. 저기 실례지만. 네. 그애 요즘 자주 혼자 우는 거 봤어요. PX 뒤편에서요.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두 달 됐나? 처음엔 훈련이 힘든가 보다 했는데. 김혜근 씨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근데 사령관이 자꾸 부르더라고요. 밤에도요. 밤에도요? 네, 새벽에 불려나가는 거 몇 번 봤어요. 이상하잖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병사들도? 아니요, 그 애만요. 유독 그 애만. 김혜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뭐라 말하고 싶은데 여기가 어딘데요? 함부로 말했다간 저도 쫓겨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 애가 불쌍해서요. 수진은 김혜근 씨에게 고개를 숙이고 부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길에 수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고 어딘가에 준호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손목 멍, 사령관 반복 호출, 밤 소집, PX 뒤편에서 혼자 울음. 하나씩 정리하니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수진은 부대 정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꾸만 느려졌어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과 움찔하던 반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모를 읽으며 하나씩 곱씹었습니다. 준호 손목 멍, 사령관 반복 호출, 밤 소집, PX 뒤편 울음.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훈련 중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부대 담장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고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수진 옆에 섰어요. 아까 그분 맞죠? 수진이 고개를 돌리니 김혜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PX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실례지만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김혜근 씨는 주변을 살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아까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말 못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김혜근 씨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그의 한 달 전만 해도 참 밝았어요. PX 올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하고. 근데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굳어 있고. 수진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나요? 한 달 좀 넘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혜근 씨는 PX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애가 밤에 혼자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PX 뒤편 쪽으로. 밤에요? 네, 새벽 한두 시쯤. 저도 야간 근무 서다가 봤거든요. 김혜근 씨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나 싶었는데 가만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혼자 앉아서 소리 죽여가며 우는 거예요. 수진의 손이 저절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다가가서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죠. 괜찮냐고. 근데 깜짝 놀라면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김혜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뭔가 걸리면 큰일 날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물어봤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병사들도 그런 애 있나요? 아니요.
그 애만 그래요. 다른 애들은 힘들어도 동기들끼리 뭉쳐 있던데 준호는 혼자더라고요, 항상. 김혜근 씨는 부대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사령관 권태식, 그 사람 원래 평판이 안 좋아요. 어떻게 안 좋은데요? 병사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기분 나쁘면 막 화풀이하고. 김혜근 씨가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어요. 한 병사가 계속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정신과 가더라고요. 그때도 그 사령관이었나요? 아니요, 그땐 다른 사람이었는데 권태식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어요. 왜 아무도 신고 안 하나요? 신고요? 여긴 군대예요. 신고했다간 보복당해요. 김혜근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그래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 애가 불쌍해서요. 김혜근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애 눈하시면 좀 챙겨주세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김혜근 씨는 고개를 숙이고 부대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혼자 울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 1~2시에 PX 뒤편에서 소리 죽여가며 운 동생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왜 말 안 했어?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지만 수지는 일어서지 않았어요. 뭔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새벽 혼자 울음, 사령관 평판 나쁨, 과거에도 유사사건.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수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부대 담장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혼자 버티고 있을 동생이. 수지는 다짐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버스가 다시 왔고 수지는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부대가 점점 멀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예전의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매일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짧았어요. 누나 괜찮아. 걱정 마. 바빠서 전화 못해. 모든 답장이 똑같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수지는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정문 초소에서 헌병이 물었어요. 면회 시간 아닌데요? 지휘관실에 항의하러 왔습니다. 항의요? 헌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등병 이준호 부당 대우건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헌병이 당황하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몇 분 후 헌병 둘이 더 나왔어요. 그중 하나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지휘관실 찾아올 수 없어요. 정식민원 제기합니다. 접수 안 해주시면 국방부에 직접 올리겠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국방부 민원 사이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무전기로 보고를 올렸어요. 민원인 접수 요청합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대기실로 안내해. 수지는 헌병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병사 몇 명과 마주쳤습니다. 저분 준호 누나 아니야? 왜 또 왔지? 병사들이 수군거렸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헌병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문이 닫히고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대기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벽에는 군대 생활 수칙이 붙어 있었고 낡은 의자 4개가 전부였어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기다리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고 헌병 하나가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지휘관님 바쁘시대요. 내일 다시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필요하면 오늘 밤까지라도요. 헌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문을 닫았어요. 다시 10분이 지나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권태식 사령관이 들어섰어요.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원이 뭡니까? 이등병 이준호 부당대우 건입니다. 부당대우? 권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동생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라고 하셨죠. 맞아요. 훈련 중에 부딪힌 거예요. 권태식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어요. 그럼 훈련 보고서 보여주시죠. 그건 군 기밀입니다. 부상 기록은 기밀이 아닙니다. 보호자 요청 시 열람 가능하죠. 권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디서 군법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필요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을 밤에 자주 부르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권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당신이 알 일입니까? 제 동생 일이니까 제가 알아야죠. 민간인이 군대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권태식은 비웃으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나가세요. 수지는 권태식을 막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새벽에 혼자 온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권태식이 멈춰섰어요.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군대에서 오는 애들 한둘입니까? 다 그렇게 적응해요. 적응이 아니라 괴롭힘 아닙니까? 뭐라고요? 권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나한테 괴롭힌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면 왜 제 동생만 밤에 부르고 왜 얼굴에 멍이 있고 왜 혼자 옵니까? 수진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권태식은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군지휘관 모욕하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곧 만들겠습니다. 수진은 권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권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민원 넣고 싶으면 넣어보세요.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조사 기간 동안 당신 동생은 계속 여기 있어요. 내 눈앞에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문이 쾅 닫혔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권태식의 마지막 말이 협박이라는 걸 알았어요. 조사 중에 준호에게 보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준호만 더 위험해질 것 같았어요. 수지는 대기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헌병이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정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지는 복도 끝을 바라봤어요. 훈련장 쪽에서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저쪽입니다. 헌병이 화장실을 가리키며 기다렸어요. 수지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복도 반대편으로 PX가 보였어요. 김혜근 씨가 말했던 PX 뒤편이었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살피며 그쪽으로 걸었어요. 거기 어디 가요? 헌병이 소리쳤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PX 뒤편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어요. 담장과 건물 사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담배꽁초 몇 개가 떨어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가 있었어요. 수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준호가 여기서 혼자 울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헌병이 따라왔습니다. 민간인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빨리 나가요. 수지는 천천히 일어서며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벽 모서리에 뭔가 작은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헌병은 수진을 정문까지 바짝 따라붙어 안내했습니다. 다시는 허가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수지는 정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말 못해서 너무 무서웠어. 준호의 글씨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메모 뒷면에도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계속 부르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혼나. 수진은 메모를 꽉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동생이. 수진은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민수 중령.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나 수진이야. 누나, 무슨 일이에요? 저번에 말한 그거 증거 찾았어. 박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증거요? 준호가 쓴 메모, 사령관이 계속 부르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썼어. 메모만으로는 약해요.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아니면 의료기록이라도. 의료기록? 멍사진이나 진료기록 같은 거요. 그게 있으면 훨씬 강력해져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았어. 더 모아볼게. 누나, 조심하세요. 상대가 사령관이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알아. 전화를 끊고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수진 옆에 섰어요. 또 오셨네요. 수진이 고개를 들자 박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간인 복장이었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고문님? 하나 드릴까요? 박진호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까 부대 안에서 봤어요. 사령관실 다녀오셨죠? 네. 어떻게 됐어요? 수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협박당했습니다. 민원 넣으면 준호한테 보복하겠다고.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권태식이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박진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를 모으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런데 어떻게요? 준호 동기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동기들이 말해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들 보복 두려워하니까. 박진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병사들이랑 얘기할 수 있거든요. 고문 신분이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어요. 수진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애가 불쌍해서요. 저도 가만히 못 보겠어요. 박진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어요. 제 번호예요. 뭔가 알아내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진은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박진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알아볼게요. 부탁드립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부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꼭 해결할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섰고 수진은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부대 담장이 보였어요. 저 안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주머니 속 메모를 만지며 다짐했어요. 반드시 동생을 구하겠다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박진호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이준호 누나 맞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젊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준호 동기 김상훈이에요.
박진호 고문님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준호 동기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근데 전화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디서요? 부대 근처 카페에서 3시예요. 동기 한 명 더 데려갈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전화가 끊기고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혔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지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입구를 바라봤어요. 3시 정각 군복을 입은 병사 둘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수진이 손을 들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이준호 누나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두 병사는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상훈이고요. 이쪽은 박준혁이에요. 와줘서 고마워요. 혹시 준호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두 병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김상훈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 1달 전부터 사령관한테 계속 불려다녔어요. 새벽에도요? 네, 새벽 1~2시에도 불렀어요. 박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사령관실 가면 준호만 혼나고 나왔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김상훈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얼굴에 멍들고 왔어요. 물어봤더니 넘어졌대요. 근데 우리가 봤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뭘 봤어요? 사령관이 준호 밀친 거요. 복도에서요.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준호한테 욕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어요. 쓸모없다. 왜 군대 왔냐. 그런 말들이요. 준호가 점점 망가지는 게 보였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자다가 깨서 우는 것도 봤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신고 안 했어요? 두 병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박준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신고했다가 우리도 당할까봐. 권태식 사령관은 자기한테 대드는 애들 다 찍어서 괴롭히거든요. 김상훈이 말했어요. 저희도 비겁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혹시 증언해 줄 수 있나요? 두 병사가 움찔했습니다. 김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 신분은 보호되나요? 최대한 보호되도록 할게요. 근데 증언 없으면 준호 구하기 어려워요. 박준혁이 김상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호 불쌍하잖아. 김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대신 준호 꼭 구해주세요. 약속할게요. 수지는 두 병사에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박준혁이 뒤따라왔어요. 누나, 잠깐만요. 응? 박준혁이 주변을 살피며 작게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권태식 사령관, 예전에도 이런 일 있었대요.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몇 년 전에요? 네, 그때도 한 병사가 계속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정신과 같대요. 고참한테 들었어요. 그 병사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전역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 조심해서 들어가. 박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어요. 권태식은 반복 범행자였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준호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박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격자 2명 확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다행입니다. 이제 증거 정리해서 상부에 보고하면 됩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한 발만 더 나가면 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면회실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섰어요.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누나. 준호는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은 테이블만 향했어요. 수진이 손을 뻗자
준호가 움찔하며 손을 뺐습니다. 반사적인 반응이었어요. 준호야, 나 좀 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나, 왜 자꾸 와? 뭐? 그냥 오지마, 제발.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나 때문에 더 힘들어져. 사령관이 계속 물어봐. 누나랑 무슨 얘기했냐고.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자꾸 의심해. 준호는 주변을 살피며 더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동기들 만났다며? 응, 상훈이랑 준혁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애들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준호야. 그 애들까지 위험해져. 사령관이 알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수지는 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무슨 소리야? 증거 다 모았어. 내 동기들이 증언해주기로 했어.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 누나, 그거 하면 안 돼. 왜? 사령관이 협박했어. 민원 넣으면 나한테 보복한다고.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계속 당하고 살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죽을 때까지 참을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헌병 둘이 들어섰어요. 이등병 이준호, 사령관님이 부르신다. 지금요? 지금 바로 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면회 시간 아직 안 끝났는데요. 명령이야. 헌병 하나가 준호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준호는 뒤돌아보며 수진을 봤어요.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준호야. 문이 닫히고 준호는 끌려가듯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수진은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령관실 방향으로요. 복도 끝에서 박진호가 나타났어요. 어디 가세요? 사령관실이요. 준호가 불려갔어요. 박진호가 수진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금 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역효과예요. 비켜주세요. 일단 진정하세요. 박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박진호는 사령관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은 복도에 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권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사령관실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내 누나가 민원 넣은 거 알지? 내가 입 다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쾅!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빨리.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사령관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안에서는 권태식이 준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준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권태식이 돌아봤어요. 누구야,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수진은 한 걸음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동생한테서 손 떼세요. 권태식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경고했잖아요. 민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수진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누나가 안 가. 수진은 권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증거 다 모았습니다. 권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목격자도 있고 과거 사건 기록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못하실 거예요. 권태식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박진호가 들어섰습니다. 뒤에는 헌병 셋이 더 따라왔어요. 박진호가 권태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상부에서 조사 명령 내려왔습니다. 권태식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뭐? 이등병 이준호 부당대우 건 지금부터 조사 들어갑니다. 권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조사? 무슨 조사? 박진호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등병 이준호 부당대우 건 국방부 인권센터에서 직접 내려온 조사 명령입니다. 말도 안 돼. 누가 신고를 했는데? 권태식은 수진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한 거지?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진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준호를 일으키려는 순간 권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이등병 이준호, 자리 이탈하지 마. 박진호가 끼어들었어요. 사령관님, 지금은. 닥쳐, 이건 내 부대 일이야. 권태식은 준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병사는 군기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야.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사령관님이 불렀잖아요. 증거 있어? 권태식은 비웃으며 헌병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이 병사를 불렀나? 헌병 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봐요, 이 병사가 멋대로 온 거야. 박진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조사 중에 추가 징계를 내리시면 보복으로 간주됩니다. 권태식의 턱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목격자들이 이미 진술했습니다. 김상훈 1병, 박준혁 1병입니다. 권태식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그 녀석들이. 박진호는 헌병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등병 이준호를 의무실로 데려가세요. 사령관님 허가는? 조사 명령이 우선입니다. 헌병 둘이 준호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준호는 수진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이제 괜찮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령관실에는 수진, 박진호, 권태식만 남았어요. 권태식이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후회하실 분은 사령관님이에요. 수진은 주머니에서 준호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동생이 쓴 겁니다. 사령관님이 계속 부르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썼어요. 그거 증거도 안 돼. 박진호가 끼어들었어요. 메모에 더해서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그리고 과거 유사 사건 기록까지 있습니다. 권태식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과거 사건? 3년 전 김병수 일병건, 그때도 사령관님이셨죠. 그 병사도 반복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건 다른 사건이야. 패턴이 똑같습니다. 특정 병사를 타겟으로 삼아 반복 호출, 폭언, 물리적 접촉. 권태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제 동생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권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호가 말했어요.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약해 보였으니까. 권태식이 박진호를 노려봤습니다. 넌 누구 편이야? 저는 부당하게 당하는 병사 편입니다. 박진호는 권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령관님, 지금이라도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처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권태식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인정해? 조사단이 내일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박진호는 서류를 책상에 놓고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나가시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령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진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누나가 다 하셨어요. 수진은 복도 창문 너머로 훈련장을 바라봤어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말했습니다. 준호, 이제 안전할 겁니다. 조사 들어가면 권태식은 손도 못 대요. 수진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박진호는 수진을 정문까지 안내했어요.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부대 담장 너머로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어요. 준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괜찮아? 의무실에서 잘 쉬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조사단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의무실에서 검진 받았어요. 상태가 어때요? 영양 결핍이랑 수면 부족 진단 나왔습니다. 회복 가능한 수준이에요. 면회 가도 될까요? 오후에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후 2시 수지는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박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진호는 수진을 의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말했어요. 조사단이 준호 면담했어요. 전부 진술했다고 합니다. 상훈이랑 준혁이도 정식 진술했고요. 권태식은요?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서 소용없을 겁니다. 의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진호가 문을 두드렸어요. 이등병 이준호 면회객입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갔어요. 준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누나, 준호야. 수진은 준호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손을 빼지 않았어요. 어때,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조사단한테 다 말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어. 무서웠어. 근데 누나 생각하니까 용기 났어. 수지는 준호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안 힘들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누나한테 말 안 해서. 괜찮아. 이제 말했잖아.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동생을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울어, 많이 울어. 이제 괜찮아.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후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누나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동생이잖아. 준호는 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누나, 혹시 예전에 군대 있었어? 박진호 고문님이 그러던데 누나 자세가 특수부대 출신 같대. 수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 일이야. 지금은 그냥 내 누나고. 근데 진짜야? 응, 진짜. 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대박, 그래서 그렇게 무서웠구나. 누나가 사령관실 문 열고 들어올 때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수지는 준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내 동생이니까 누구한테도 안 넘겨줘. 준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웃으면서요. 바로 그때 문이 두드려졌어요. 박진호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조사단에서 결과 나왔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권태식 사령관, 직무정지 및 군사법정회부 결정 났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과거 김병수 일병건도 재조사 들어갑니다. 박진호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고문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박진호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며칠 더 의무실에서 쉬다가 복귀하세요. 알겠습니다. 박진호가 나가고 남매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 섰어요. 누나, 이제 저 애들이랑 같이 뛸 수 있을 것 같아. 무섭지 않아. 당연하지. 수지는 준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항상 있을 거야, 걱정 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이 끝나고 있었어요. 이제 빛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의무실에서 나와 생활관으로 돌아갔어요. 동기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김상훈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미안해. 진작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고마워. 증언해줘서. 권태식이 직무정지된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사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다시 부대를 찾았어요. 군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진호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이쪽으로 오세요. 1시간 후에 시작합니다. 박진호는 수진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군사법정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권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었지만 계급장은 떼어진 상태였어요. 권태식은 수진을 보더니 눈을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권태식, 이등병 이준호에 대한 반복적 괴롭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태식은 일어서서 대답했어요. 무죄입니다.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의료 기록이 모두 일치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3년 전 김병수 일병 건도 유사한 패턴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건 별개 사건입니다. 패턴이 동일하므로 상습성으로 판단합니다. 재판장이 수진을 봤어요. 증인 이수진, 앞으로 나오세요.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선서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해자 이준호의 누나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초로 이상 징후를 발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천면에 때였습니다. 동생 얼굴에 멍이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훈련 중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권태식의 변호인이 끼어들었어요. 이에 있습니다. 보고서 누락은 행정착오일 수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수진은 계속 말했어요. 부대 근무자로부터 제 동생이 새벽에 혼자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령관이 밤에 자주 부른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재판장이 권태식을 봤어요. 피고인 이등병 이준호를 밤에 호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업무상 필요한 호출이었습니다. 신병을 새벽에 호출할 업무가 무엇입니까? 권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인, 사령관실에서 목격한 장면을 설명해 주세요. 제 동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은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권태식이 벌떡 일어섰어요. 거짓말입니다. 그 병사가 멋대로 넘어진 겁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다음으로 김상훈이 증인석에 섰어요. 복도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걸 봤습니다. 1달 전쯤입니다. 박준혁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쓸모없다. 왜 군대 왔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가 증인석에 섰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1달 전부터 사령관님이 저를 자주 불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욕을 들었고 때로는 밀쳐졌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신고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혼자서. 재판장이 권태식을 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권태식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군기와 괴롭힘은 다릅니다. 피고인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권태식, 군인복무법 위반, 상습폭행, 직권남용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전역 처분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권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수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수고했어. 준호는 수진을 안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끝났어, 정말로. 응, 끝났어. 박진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복무할 수 있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준호는 박진호에게 경례를 했어요. 박진호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준호는 생활관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김상훈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준호야 일어나. 누가 찾아왔어. 누구? 가보면 알아. 준호는 얼른 옷을 입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보고 싶어서. 수진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동기들 줄 거야. 같이 먹으라고. 준호가 봉투를 받아보니 간식과 음료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준호야. 수진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제 재판 끝나고 집에 가는데 계속 생각났어. 뭐가? 내가 처음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래. 맞아. 근데 넌 말 안 했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누나도 미안해.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수지는 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약속해.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하기. 응,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준호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동기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야, 누나 다녀갔어? 응, 이거 같이 먹으래. 준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동기들이 환호하며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박준혁이 음료수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진짜 내 누나 멋있다. 그치? 김상훈이 과자를 먹으며 물었어요. 근데 준호야, 너 이제 괜찮은 거 맞지? 응, 괜찮아. 진짜로?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 재판정 들어갈 때도 떨렸고, 근데 증언하면서 생각했어. 뭘?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아야겠다고 말하는 게 용기라고 누나가 그랬거든. 김상훈이 준호 어깨를 두드렸어요. 우리도 미안해. 진작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너희도 무서웠을 텐데 증언해줘서 고마워. 박준혁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끝까지 같이 가자. 준호와 김상훈도 주먹을 맞댔어요. 그래, 같이 가자. 오후가 되자 새로운 사령관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강민 사령관이었어요. 병사들이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이강민 사령관이 앞에 서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이강민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최근 이 부대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병사들이 집중했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강민 사령관이 병사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등병 이준호. 준호가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준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이강민 사령관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덕분에 부대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복무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상훈과 박준혁이 제일 크게 박수를 쳤어요. 준호는 자리로 돌아오며 동기들을 봤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누나, 오늘 새 사령관님이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용기 있는 행동이었대. 누나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자랑스러워. 준호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옆 침대에서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자? 아니. 좋지, 이제? 응, 좋아, 정말로. 김상훈이 웃으며 불을 껐어요. 생활관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악몽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대신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좋은 꿈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 구보도 하고 훈련도 받고 동기들과 농담도 나눴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호가 생활관으로 찾아왔어요. 이등병 이준호, 잠깐 나올 수 있나? 네, 고문님. 준호는 박진호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진호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김병수 일병한테 온 편지야. 김병수 일병이요? 응, 3년 전에 권태식한테 괴롭힘 당했던 병사. 읽어봐. 준호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병사에게 저는 김병수입니다. 당신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의 용기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도 3년 전 같은 일을 겪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고 창피했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말했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덕분에 제 사건도 재조사됐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김병수 올림.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진호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준호야. 저는 그냥 말했을 뿐인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김병수 일병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다. 준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너 혼자 해낸 거야. 그날 저녁 준호는 PX에 들렀습니다. 김혜근 씨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야, 왔구나. 요즘 표정 완전 달라졌네. 준호는 음료수를 골랐습니다.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누나한테 얘기해 주셔서. 아니야, 내 누나가 알아서 한 거지. 근데 준호야, 너 정말 대단해. 뭐가요? 용기 낸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누나가 계속 말했어요. 참는 게 용기가 아니라 말하는 게 용기래요. 내 누나 말이 맞아. 김혜근 씨는 준호에게 과자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서비스야, 앞으로도 힘내. 감사합니다. 준호는 PX를 나와 훈련장 벤치에 앉았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밤이 되면 또 불려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 면회 갈게.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 준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나, 기대할게, 사랑해.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나도 사랑해, 자랑스러워.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예전엔 별도 안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였습니다. 김상훈과 박준혁이 다가왔어요. 준호야, 여기 있었네. 응, 노을 보고 있어. 박준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예쁘다. 야, 우리 저녁하면 같이 여행 가자. 어디로? 바다, 제주도 어때? 김상훈이 동의했어요. 좋지, 준호야. 너도 갈 거지? 당연하지. 세 사람은 주먹을 맞댔습니다. 약속이야.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더 밝아졌어요. 준호는 주머니 속 김병수의 편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누군가를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김상훈이 일어섰어요. 가자, 점호 시간이야. 세 사람은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활관에 들어서자 다른 동기들이 반겼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불이 꺼졌어요. 준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김상훈이 속삭였어요. 준호야. 응? 잘 버텨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진짜야. 덕분에 우리도 용기 냈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박준혁도 끼어들었어요. 우리 셋 끝까지 같이 가자. 응, 같이 가자.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이번엔 악몽이 없었습니다. 대신 파란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에서 동기들과 웃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수진도 옆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잘했어. 준호는 꿈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누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그날은 주말 면회일이었어요.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면회복을 챙겼습니다. 김상훈이 옆에서 물었어요. 오늘 누나 온다며? 응, 한 달 만이야. 좋겠다. 우리 누나는 바빠서 잘 못 와. 준호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박준혁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야, 준호야. 오늘 왠지 특별한 날 같은데? 왜? 너 표정 봐. 완전 들떠있어. 준호는 웃으며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면회실로 가는 길, 복도에서 이강민 사령관과 마주쳤어요. 이등병 이준호. 네. 준호는 바로 경례를 했습니다. 면회 가나? 네, 누나가 옵니다. 이강민 사령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좋은 누나 두었구나. 요즘 어때?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행이야. 앞으로도 잘 지내. 감사합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수진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누나, 준호야.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을 안았습니다. 준호도 누나를 꽉 안았어요. 한 달 만이네. 응,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누나가 직접 만들었어.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랑 떡볶이. 대박, 진짜? 준호는 도시락을 열어봤습니다. 김밥은 예쁘게 말려 있었고 떡볶이는 아직 따뜻했어요. 맛있겠다. 먹어봐. 준호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수지는 동생이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많이 먹어, 더 있어. 준호는 떡볶이도 먹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정말 좋아. 악몽도 안 꾸고 밥도 잘 먹고. 다행이다. 동기들이랑도 진짜 친해졌어. 저녁하면 같이 제주도 가기로 했어. 수진이 물었어요. 제주도? 응, 우리 셋이서 여행 가기로 약속했어. 좋네. 누나도 같이 갈까? 준호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 누나도 같이 가? 그럼 너 저녁하는 날 누가 데리러 가겠어? 준호는 김밥을 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어줄 거야. 뭔데? 준호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용기. 준호는 목걸이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이거, 내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말라고.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생각해. 넌 할 수 있다고. 준호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천만에. 수지는 준호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누나가 자랑스러워. 왜? 포기하지 않아서 말할 용기를 냈으니까. 준호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나가 있어서 가능했어.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하나만 더 줄게. 또 뭐야? 수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찍은 거야. 기억나? 준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놀이공원 갔을 때 찍은 거네. 맞아. 그때 내가 롤러코스터 무서워서 울었잖아. 준호는 웃으며 사진을 바라봤어요. 근데 누나가 손 잡아줘서 탔잖아. 그치. 그때도 지금도 누나는 내 옆에 있어. 준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생활관에 붙여둘게. 그래, 힘들 때마다 봐. 면회가 끝나고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준호야, 다음에 또 올게. 응, 조심해서 가.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수진이 면회실을 나가려는 순간 준호가 불렀어요. 누나. 응? 사랑해. 수진은 돌아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문이 닫히고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용기. 이 작은 글씨가 앞으로도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동기들이 물었어요. 누나 다녀갔어? 응. 뭐 가져왔어? 준호는 가방에서 남은 김밥과 떡볶이를 꺼냈습니다. 누나가 만든 거야. 같이 먹자. 동기들이 환호하며 모여들었어요. 와, 진짜? 준호 누나 최고. 병사들은 둘러앉아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김상훈이 김밥을 베어 물며 말했어요.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치? 박준혁도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준호야, 너 누나 진짜 요리 잘하네. 준호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동기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목걸이가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날은 주말 면회일이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수진이 앉아 있었어요. 누나, 준호야, 보고 싶었어. 수진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누나가 직접 만들었어. 김밥이랑 떡볶이. 준호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누나, 요즘 정말 좋아. 악몽도 안 꾸고 동기들이랑 저녁하면 제주도 가기로 했어. 좋네. 누나도 같이 갈게. 수진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펜던트에 용기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말라고. 준호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누나가 있어서 가능했어.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준호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어요. 동기들에게 남은 음식을 나눠주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선임이 됐어요. 후임들을 돌보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병이 준호를 찾아왔어요. 선임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신병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서요. 준호는 신병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누가 괴롭히나? 아니에요. 그냥 적응이 안 돼서. 준호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힘들면 말해. 혼자 참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신병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하는 게 용기야, 잊지 마. 신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자신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 저녁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짐을 챙기며 생활관을 둘러봤어요. 1년 반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김상훈과 박준혁이 다가왔어요. 준호야, 드디어 저녁이네. 응, 너희도 곧이지? 3개월 남았어. 박준혁이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제주도 약속 잊지 마. 당연하지.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주먹을 맞댔어요. 저녁식이 끝나고 준호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준호야, 축하해. 수진은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잘 버텨줘서 고마워. 누나 덕분이야. 박진호도 다가왔어요. 저녁 축하해, 준호야. 고모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준호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어요. 후임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작게 웃으며 차에 올랐어요. 수진이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어때, 기분이? 좋아, 진짜 좋아. 제주도 언제 갈 거야? 다음 달에 상훈이랑 준혁이 전역하면. 알았어. 누나도 같이 갈게. 차가 출발하고 부대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목걸이를 만졌어요. 용기. 이 작은 글씨가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준호야, 자랑스러워. 고마워, 누나. 이제 뭐 하고 싶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상담 공부하고 싶어? 상담? 응,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수진은 동생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치?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이번엔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이라고. 준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였어요. 밝고 따뜻한 길이었습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